이게 독일어가 저희가 고등학생 때 독일어가 제2외국어인 곳이 꽤나 있었어요. 예. 네, 저도 기억나게 뭐 몇 개 기억 안 나지만 이히리베디히. 네, 제가 잘한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뭐 I'm come from Korea가 이히 콤메 아우스 코리아였던 것 같아. 이히 콤메 아우스 그거 어떻게 코리아. 알아요? 독일어서도 제2외국어였다니까요. 아 그래요? 정말로? 이히리베디히라서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근데? 대단하다 진짜. I love you는 다 기억하잖아요. I 그건 love 알죠. you, 예. 이히리베디히. 예. 네, 주댐은 진짜 주tem무야? 프랑스 주댐. 네. 네, 많이 빈약한 언어는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당황스럽죠. 네, 잠깐 정신줄 났습니다 저희가. 네, 개장 시황 브리핑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아이고야. 야 이거 안 좋네 야, 오늘. 이거 보여드리기 싫은데. 네, 일단 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맵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왜 이러니 또 테슬라. 예, 테슬라가 지금 6% 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 마이너스 1.78% 하락. 애플 거의 마이너스 1%.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1.7%. 전체적으로 지금 시작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번 선물 시장을 한번 볼까요? 네, 선물 시장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정도 많이 밀리네요. 예,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보니까 뭐 상당히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는 버텼는데 오늘 조금 불안하게. 네. 그러니까요. 선물밭은 다소 불안하네요. 예, 그런 지금 모습이고, 네, 하여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서요. 네, 마지막에 다시 또 시장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제 네모칸으로 좀 쳤는데 뭐 앞에서 다 보셨죠? 네.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코어 CPI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동차 부분이 많이 좀 하락을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게 되면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은 마이너스 2.9%인데 12월은 마이너스 2.5%. 예, 큰 하락을 물론 전월 대비해서 하락은 했지만 하락폭이 조금씩 그냥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음식료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음식료 부분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좀 급등 중입니다. 가격 자체가. 하지만 다른 부분, 그 외에 뭐 베이컨이나 아니면은 과일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고 있는. 하지만 뭐 배추나 토마토 이런 것은 또 올라가고, 물론 이제 계절적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과일도 마찬가지 계절적 영향이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좀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어제 나왔던 CPI가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CPI인지는 조금 더 추후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월별 CPI와 월별 S&P 500의 수익률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갖고 나온 이유는 지금 빨간색, 하늘색, 파란색 다양한 색깔이 있겠죠. 네, 예상치보다 높았을 때는 빨간색, 예상치와 비슷했을 때는 또 하늘색, 또 예상치보다 아래로 내려왔던 CPI 때는 또 파란색. 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과 S&P 500의 어떤 수익률, 어떤 퍼포먼스를 봤을 때 최근 들어서는 그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영향력이 예전만큼 그렇게 화끈하게 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크는 이때죠. 네, 이제 8월 달 때 정말 이제 무서웠던 이때는 뭐 실적하고도 이제 많은 또 이제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S&P 500 자체를 봤을 때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S&P 500의 수익률 자체가 월별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말 변동성이 컸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는 조금 완화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치는 사실은 그때 그 순간은 아니죠. 순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도 조금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월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첫 월별 CPI가 하락을 했는데 시장이 왜 이렇게 좀 조용하냐. 물론 어제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예전만큼의 어떤 변동성을 주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왜일까라고 했을 때 월가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더 이상 CPI가 시장의 변동성을 줄 지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실 있었는데 이게 예상치와 거의 동일한 부합하면서 이게 뭐야 많이 안 떨어졌네. 예, 이런 약간의 심리가 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현재 물가 상승률을 지켜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CPI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앞당길 것이냐로 봤을 때는 아니다. 금리 인하는 그냥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CPI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월 임금 상승률 둔화 등 크고 작은 데이터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는 그렇게 크게 또 변동성을 주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기업 밸류에이션 도움은 되지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가격 전가가 될 것이고 이게 좀 EPS 상승을 또 일으킬 것인데 이렇게 밸류에이션은 도움을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이다. 지금 자체가 예, 지금 뭐 S&P 같은 경우에는 뭐 17배, 17.5배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가? 네, 이렇게 월가에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최종 금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여전히 터미널 레이트는 5%대, 5.1%대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앞서서 이상원 선임 매니저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블러드나 하커 예,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예, 빨리 5.1%까지 올려라. 그래야 미국 경제가 산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아지는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낮아진다면 정말 주가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은 기업의 어떤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EPS로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하이 인플레이션 피리어드,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 구간 때는 이게 EPS입니다. EPS가 높아지는 예, 그러한 상황이겠죠. 반대로 퍼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당연히 EPS가 높아지니까 뭐 퍼가 좀 낮아지는 그런 성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낮은 구간에서는 EPS가 낮아지는 대신에 좀 퍼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상대적으로 퍼가 높아질 텐데, 그러니까 이러한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라는 이런 국면에서 퍼가 높아진다면 시장에서는 약간 또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이런 부분 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채파고님께 막판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지금 마이너스 6%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중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 판매 핵심 차종인 모델 3, 모델 Y가 미국에서 가격 인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750불에 대한 어떤 세금, 그러니까 제가 뭐 세액 공제를 세금 공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이득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기업 자체 내를 봤을 때는 수익이 당연히 예, 떨어지겠죠. 자, 업계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 세액 공제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지금 악재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6% 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프리마켓 제가 가지고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3.8%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마이너스 6%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 속의 강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인가라는 이러한 제가 뉴스 기사를 좀 나와서 저 오른쪽에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구글에 대한 어떤 사업적, 그러니까 어떤 사업 분야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양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분산 사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어떤 매출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죠. 매출에 있어서. 네, 그다음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출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온다면 다양한 어떤 매출의 성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또는 이 부분에서 새로운 동력이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래에셋증권
저희 또 최파고님이 또 몸담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김수진 위원님과 김기현 위원님이 쓰신 이런 리포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실적 전망과 사업부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목표 주가 및 전망 부분에서 새로운 동력이 챗 GPT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실적도 중요하고 사업부별로 어떻게 지금 좋은지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동력은 챗 GPT인데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핫한 그런 챗 GPT고 이것이 지금 구글을 알파벳을 또 위협하는 하나의 동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찔링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중국 당국이 알리바와 텐센트에 황금주 도입을 한다라는 제가 뉴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황금주, 그러니까 골든 셰어스라는 부분을 저도 이게 뭐지 하고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주라고 하면 사실 중국 유력 IT 기업 통제를 위해 황금주 도입을 시사를 했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는데 황금주란 보유한 주식의 수량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기업의 중요한 경영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사회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결국 어떻게 보면 그런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근데 이게 지금 지분율 최소 1%만 확보한 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대상에 있는 기업들은 알리바바, 텐센트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빌리빌리 뭐 이런 기업도 있었고 한 5개 기업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 시장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뭐냐면 사실상 규제 완화라는 가면 뒤에 어떤 기업을 옥죄는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까 찐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업이 너무 독과점으로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그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이 규제, 뭐 규범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규범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소에 대해서 한번 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성장 동력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미국의 월가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를 먹여 살리는 기업 그 산업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광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 두 개가 지금 미국의 공룡들을 먹여 살리는 산업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는 문제가 미국의 공룡들이 거기서 초원에 풀을 뜯어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는 애가 오면서 이게 좀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광고 업계는 이제 난장판이 되면서 걔네들 때문에? 메타와 구글이 좀 많이 힘들어졌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는 다르단 말이죠. 클라우드는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들이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마소와 이제 그 아마존이 경쟁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원래는 최강자였는데 마소가 이제 아마존을 찍어 누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마소는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훼손되지 않았고 그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같이 두들겨 맞은 게 좀 억울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챗 GPT가 빙에 붙으면 과거에는 구글 신이었는데 이제는 빙 신이 뜰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핫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게 또 많은 메이저하우스에서 한동안은 마소가 좀 강할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그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클라우드와 광고가 주요 먹거리인데 광고는 일단 떨어져 나갔어요. 중국산 공룡이 와서 지금 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는 아직 미국 공룡들이 평화롭게 있는 상황인데 아주 평화로워, 거기 아직. 최강자의 마소는 아직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회복한 마소는 팔지 마소,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아까 그 빅테크 4개 중에 하나를 산다. 저도 마소죠. 마소? 네. 애플 말고 마소. 애플 2순위, 마소 1순위. 애플은 왜 2순위야? 메타버스? 가격이 일단은 마소가 제일 많이 밀렸으니까 가격 매력이 좀 있는 거고 애플이 2순위인 이유는 지금 당장은 반등할 모멘텀이 당장은 없다. 당장은 없다. 하지만 하반기는 좀 희망을 걸만하다. 네, 저도 애플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소 이어가시죠. 이제 뭐 10분 남았으니까 네, 좀 자유롭게 갑시다 이제 슬슬. 네. 자, 민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 만에 4배가 올랐어요. 4일 만에 4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거 환상일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네, 배드베스 앤 비욘드 얘네들 지금 파산하냐 마냐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요번에 220개의 매장을 철수했어요. 예, 이제 철수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 철수가 진행된 데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4배가 올랐어.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제 공매도 청산 아니냐. 예, 공매도 했던 채택들이 이제 쇼스퀴징이죠. 예,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 전체적인 이 매수 세력이 리테일 트레이더, 개인 투자자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예, 과거에 또 이런 모습을 또 보일지 누가 압니까? 정말 예,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닥에서 지금 요거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잖아요. 이게 4배 오른 거야, 4배. 이게 애기 같잖아. 야, 이게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는데 이거 4배 오른 겁니다. 예, 이거 뭐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제가 일부러 이거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 우리라도 언급을 해줘야 돼. 하지 말라고. 멀리 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멀리 하셔라. 물론 일확천금 벌 수도 있어. 그럼 하지만 하지 말고요. 하면 안 돼?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면 안 됩니다. 일확천금 없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버진 갤럭틱입니다. 버진 갤럭틱이 2분기 상업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버진 갤럭틱에서 테스트 비행을 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회사 내부 조직의 어떤 큰 변화 이후에 이제 우리 상업용 서비스 할 거야라는 첫 발표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의 좀 이제 핫한 이슈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같은 날 7.46% 상승했고 연초 대비해서 벌써 32% 상승한 건데 자, 얘도 웃겨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17.75%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 30% 오른 겁니다. 자, 요거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요거 30% 오른 겁니다. 네, 보이시죠? 요거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예전에 진짜 많이 올랐네. 네. 예. 하여튼 이러한 모습을 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마지막 뉴스. 자, 이거는 제가 가지고 올까 말까 하다가 영국의 인플레이션 강타. 헤어컷 100파운드. 100파운드인데 이거 하나로 15만 원이에요. 비싸다. 얘가 지금 자르고 있는 게 15만 원짜리. 예, 행복해 보이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영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15만 원 내고 머리를 잘라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지금 어마어마해졌다는 거죠. 지금 10%가 올라갔다. 예,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기사 읽으면서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오늘 뭐 불금이니까 이 아이 워터링 이게 안습 아니야? 안습.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아이 워터링 10.7%이야. 네. 그러니까 안습 10.7%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워터링. 물론 예. 이 가격이 이제 일반적인 샵은 아니고 저기 이제 바버샵 트로피드 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 예. 이제 영국의 상당히 명문 바버샵이고요. 예. 국내에도 이제 런칭돼 있는데 상당히 어느 거요? 저 바버샵 트로피드 힐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예. 브랜드거든요. 아, 그래요? 아, 국내도 유명한데요? 네,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고가 브랜드긴 합니다. 야. 우리나라로 치면 좀 하이엔드 미용실 같은 브랜드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런칭할 정도로 글로벌리 브랜드인데 그런 고급 샵 기준으로 저 정도 가격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정도 샵이 그거 싼 거네. 근데 저 정도 샵이 국내에선 한 7, 8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이면 꽤 비싼 거죠. 트로피드 앤 힐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야, 진짜 채파고님은 저 어떻게 알았어요? 바버샵은 좀 알죠. 바버샵에 대해서? 네, 바버샵의 역사는 좀 알죠. 야, 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네. 야, 진짜 인정이다. 인정.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야, 트로피드 바버샵까지. 앤 힐. 네. 예, 인정입니다. 정말 바버샵을 아는. 네, 바버샵 다니 좀 됐습니다. 예. 대한민국 1세대 바버샵 좀 다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 사실 채파고님이 또 준비한 5분짜리 코너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어제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새해가 되고 많은 분들께서 그 2023년 대전망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사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대전망이 뭐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사실 시장에 참여자들은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뷰가 있습니다.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하죠. 올해의 시장을 난 이런 쪽 방향으로 보고 이러한 베이스 내에서 전략을 짜야겠다는 전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의 의미는 전혀 아니고 저 역시도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올해의
베이스 시나리오를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베이스 시나리오. 네, 뭐 추천 의미는 전혀 아니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 이건 예. 정답은 전혀 아니고요. 예. 일단 저는 현재 국면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과연 시장의 버블이 완전히 해소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과거의 버블의 형태, 2000년대 형성됐던 닷컴 버블이 형성되고 그게 버블이 깨지는 과정은 어떤 거였냐면 상장 시장 내에서 가장 거대한 버블이 만들어지고 그 버블이 깨졌던 것 같고요. 2008년 리만 사태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버블이 만들어졌다 그게 깨지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2020년과 2021년의 버블은 조금 다른 형태였던 게 비상장 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상장 시장의 이머징 테크의 세 개의 주체들이 그 버블을 나눠 가졌던 것 같아요. 저희 관점에서는. 그래서 비상장 시장에 가장 먼저 버블이 형성되고 그다음 가상화폐 시장에 버블이 형성되고 마지막으로 상장 시장의 이머징 테크에 버블이 형성됐는데 다행인 건 상장 시장의 이머징 테크에 만들어졌던 버블의 규모가 가장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통도 가장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 역시도 상장 시장의 이머징 테크 버블이 가장 먼저 해소되고 그 다음 가상화폐 버블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비상장 시장의 버블이 해소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국면은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이 해소되는 클라이막스를 지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신호가 FTX의 파산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만약에 FTX 이후에 또 파산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거나 안 좋은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있죠 또. 그러겠지만 언제나 중요한 건 예. 악재 해소에서 우리가 버블이 해소 과정에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통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냐 클라이막스를 지났느냐를 봐야 되는데 클라이막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는 상장 시장이 인내해야 될 고통은 클라이막스를 좀 지났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 역시도 가장 힘든 거가 조금 지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해서 보고 있는 게 그렇다면 결국 상장 시장의 저점을 언제로 봐야 되는 관점이 아마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아직도 저점이 형성될 건지 아니면 과거로 끝났는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 시장의 저점을 잡는 중요한 힌트가 미국 2년물 국채 금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10월 중순에 형성됐던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4.6%가 아마도 시장의 단기 클라이막스였을 거고 그 당시 형성됐던 미국 S&P 500 3,491포인트가 저는 이번 버블 해소의 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건 전망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겠지만 저 역시도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 전망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아마도 우리가 봤던 2022년 10월 13일에 만들어졌던 S&P 500의 저점인 3,491포인트가 올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10월 달에 있었던.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마도 올해 보게 될 나스닥의 올해 고점 2023년 나스닥의 고점은 우리가 기존에 확인했던 작년의 나스닥 저점인 1088포인트 저점 대비 30% 이상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의 나스닥 고점은 저점인 1088포인트 대비해서는 30% 이상 높은 위치에서 고점이 형성될 것이다. 그게 언제인지까지는 저 역시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마도 오늘의 시가 기준으로 아마도 나스닥은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20% 이상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제요? 올해에? 네, 올해 나스닥이 20% 정도 올라간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마도 시장의 이머징 테크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비난받고 가장 많이 고통받은 자산이 아크 자산운용의 ARKK였는데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ARKK의 상승폭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보다 올해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아마 올해 형성될 ARKK의 고점은 아마도 오늘의 시가보다는 30% 이상 높을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을 큰 틀에서 본다면 S&P 500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이머징 테크를 대표했던 ARKK 모두 다 작년의 힘든 구간을 조금 지나가서 아마도 다소 정상화되지 않을까. 다만 기존의 고점을 벗기긴 쉽지 않을 것이다 정도로 저는 베이스 시나리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작정하고 나오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망이죠. 이건 전망. 예언이 아니라 이걸 베이스 시나리오로 저는 시장에 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ARKK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뭐 중소기술주들 위주로
어떤 시장이 형성되고. 맞습니다. 이런 근데 것들이 다만 ALKK 기존의 고점이 너무 절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 맞아. 고점은 제가 보기엔 절대 회복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반등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를 가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마도 시장의 참여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느 정도 레벨에서 빠져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될 건데 네.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고 봐주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자,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예. 아, 이제 갈 것 같아서 샀어. 네. 근데 폭락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0, 70이에요. 네. 근데 뭐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돈을 조금씩 모았어. 그래도 예, 조금씩 좀 모았는데 야, 내가 이걸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물을 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물을 타는 시기를 야, 지금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이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 평단을 좀 낮춰서 진짜 조금이라도 탈출을 하자. 그러면 그 물을 타는 시점이 네. 지금이 될 수도 있다. O? 아니다. X. Absolutely yes. Absolutely yes. 물 타기 좋은 타이밍이다. 지금.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하지만 바닥을 잡는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잡는다는 못 건 잡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싸냐 비싸냐에서 싸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싸냐 비싸냐 할 때는 지금이 싸다. 무릎 아래냐 무릎 위냐라고 했을 때 무릎 아래인 것 같다. 아, 무릎 아래? 그 정도? 무릎 아래인 것 같다. 오. 발목인지는 모르겠어요. 발바닥 잡으려고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네, 발목 잡는 것도 아니, 쉽지 않고요. 발바닥은 무릎 아래 정도면 일단 사는 거예요. 네, 물론 발목에 살 돈을 아껴놔야겠죠. 네. 아니, 배꼽이라도 난 괜찮아요. 배꼽보다 확실히 아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배꼽보다 아래요? 배꼽보다 확실히 아래라고 알았어, 제가 알았어. 개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전망이 있고 제가 지금 뷰인 거지 정답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얘기 나눴으니까 저도 이제 올해 마무리하면서 리뷰해 봐야겠죠. 야, 근데 3대 오늘 전망이 맞을 것이냐. 오늘 진짜 작정하고 나왔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예. 뭐 지수 얘기잖아요. 지수. 알겠습니다. 아니, 지수 얘기죠? 종목 얘기가 네. 아닙니다. 네, 지수니까. 나스닥은 20% 예상. 맞습니다. ARKK는 30%. 30% 예상. 네. 올해죠, 올해. 맞습니다. 왜 그러한 근거가 나오는지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네네. 시장 조정의 클라이막스가 다소 지난 것 같고 우리가 결국은 버블이 해소된 과정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통의 규모라는 건 버블이 어느 정도 강도로 형성되는가를 봐야 되는 건데 버블이 형성된 그 강도를 봤을 때 그 버블의 규모 자체가 빅테크보다는 사실 이머징 테크 쪽이 형성되던 버블은 상당히 거칠게 해소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어느 정도의 회복은 관찰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에서 이제 변동성을 활용해서 빠져나올 전략을 세워야겠죠. 네. 그러니까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0% 정도의 반등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 물타기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계산은 거죠. 본인이 각자 그렇죠. 해야겠네. 그건 각자 해야 되는 거죠. 예. 각자의 전략을 그건 각자의 역량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한 베이스 시나리오를 기초로 저는 탈출 전략을 저도 세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도 물려 있는 거 아시죠? 자, 메타 탈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죠. 예. 오늘 메타 불타는 금융을 탈출합니다. 화끈하게 한번 오케이. 전망해봤고 예. 다 맞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3개 다 맞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예, 지금 배꼽보다는 무조건 아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배꼽을 기대하셨던 분들, 네, 지금 괜찮다. 배꼽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아니, 뭐. 저 무릎 아래라고 감히 알겠습니다. 네, 판단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네 금요일까지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조금 있으면 설이네 또. 맞습니다. 다음 주는? 네, 맞습니다. 예. 또 설 전에 또 다음 주 저희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